일본의 경제보복에 청와대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누가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잘못으로 북한의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며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보는 만큼 일본이 이번 우리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를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받자고 했습니다.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김 처장은 일본에 대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에게 검증 결과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가 제3국에 밀반출되지 않도록 지난 4년간 150여 건을 적발해 공개했는데 일본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일본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익은 기자, 먼저 이제 안보리 패널 등의 조사를 의뢰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강경한 카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군요. 네, 일본의 아베 총리 등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청와대는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패널 등 공신력 있고 중립적인 기구에 한일 양국이 같이 조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실제 아베 총리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을 해보자는 겁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또 투명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 일본으로서는 우리 쪽의 제안을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우리가 전략물자를 잘 통제해온 것이 밝혀지면 아베 총리의 주장은 틀리게 되고 이는 곧 일본의 수출 규제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검증을 거부하면 이 역시 국제적으로 일본이 스스로 대북 제재를 이유로 둔 근거가 빈약한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허를 찔리게 되는 셈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의 검증을 요청한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를 잘 관리해왔다는 자신감을 국제사회에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심수미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어제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정작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한 곳은 일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하 의원은 어제 북한의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었다는 주장, 일본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서 밝혔고요. 오늘은 역시 작년 일본 경시청 자료를 인용해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 전기로를 이란에 밀수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안보리 대북 제재가 발효된 이후에도 일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부정 수출한 건수도 모두 16건에 달한다고도 했습니다. 예. 자, 사실상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현재 외교적 협의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법에도 노력하지만 한편으론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WTO의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따른 근거가 없는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 도쿄에서는 한일 무역 당국자들이 처음 얼굴을 맞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회의의 격을 낮추고 우리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의 보도 보시고 도쿄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일 양국 간 첫 실무회의는 오늘 오후 2시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등 2명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등 2명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는 저녁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을 규제한 명확한 근거가 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간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의의 성격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측은 양자 실무협의라고 밝힌 반면 일본은 설명회일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회의장에 보란 듯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참석자 역시 당초 5명으로 잡혀 있었지만 막판에 2명으로 줄이자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협의할 생각이 없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겁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가 조금 전 끝났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을 긴급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서령 특파원,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측 대표단은 일부러 홀대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회의장이 창고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였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회의장에는 이 책상 2개와 대표단이 앉을 의자 4개가 중앙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의자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이 전선이나 쓰레기 조각 등이 나뒹구는 등 청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부러 평소에 쓰지 않는 공간을 회의장으로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싸늘했다고 하죠? 네, 양측 대표단은 인사는커녕 이 악수도 나누지 않은 채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측은 회의장 테이블에 이름표도 놓지 않았는데요. 취재진에 공개된 내내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회의가 상당히 오래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6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조금 전 끝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회의는 5시간을 훌쩍 넘겨서 조금 전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회의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 측 주장과 우리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뉴스가 끝나기 전에라도 혹시 회의 내용이 전해지면은 윤서령 특파원이 뉴스 말미에라도 전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취임 후에 처음 일본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한일 갈등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스틸웰 차관보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선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우선 한일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의 얘기도 들었는데 미국 내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일본이 좀 소극적이다. 지금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대해서 일본이 소극적이다. 이거 어떻게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김현종 차장이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JTBC 특파원과 만나 한미일 고위급 협의 추진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일본 쪽에선 반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매우 적극적인데 지금 일본이 답이 없어서 좀 건설적인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아직도 일본 쪽에서 답이 없네요. 예. 자, 만약에 한미일 고위급 협의회가 열렸다면 미국에서는 누가 나올 계획이었습니까? 네, 김 차장은 미 고위급 관료의 아시아 출장 기회에 회담을 하려 했는데 일본이 소극적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장관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일부터 아시아 순방에 나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가 한일 간 중계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른 통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위급 회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미국 쪽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고 하죠. 네,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그동안의 원론적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간 듯한 표현이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스티렐 차관보의 발언과 함께 생각해보면 미국이 드러내놓고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일 두 나라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